안녕하세요. 건강한 하TV 하나언니예요.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어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죠. 덜 먹고 운동하고 살 빼서 예뻐지자! 진짜 굳게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무게를 줄였다고 해도 그동안 못 먹은 것들을 먹다 보면 금방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더 많이 찌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다이어트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수학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심장도 뛰고 있고, 뇌도 일을 하고 있고, 피도 돌고 있고, 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은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여기서 젊은이란 20대까지를 의미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대사량. 남자 1700칼로리, 여자 13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이 칼로리가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고 밥도 먹고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는 총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플러스 얼마나 움직이느냐 플러스 얼마나 소화시키느냐를 모두 합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움직이느냐는 활동대사량, 얼마나 소화시키느냐는 소화대사량이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1번 기초대사량, 2번 활동대사량, 3번 소화대사량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나 엄청 잘 먹으니까 3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1번 기초대사량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기초대사량이 70%를 차지해요. 나머지 활동대사량의 20%, 소화대사량의 10%를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다이어트의 성패는 먹은 칼로리와 쓰는 칼로리의 더하기와 빼기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많은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찌고 내 몸이 쓰는 것보다 적은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론상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비하니까 내가 먹는 칼로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칼로리가 소모가 돼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굶는다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죽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손 떨리고 짜증나고 기운 없고 싸나워지니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어느 정도 굶었어요. 정말 이 악물고 굶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내 주인이 에너지 공급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아껴 살아야겠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껴 살아야죠.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아껴요? 가장 많이 쓰는 데서 돈을 아껴야 하잖아요. 덩치가 가장 큰 걸 줄이려고 하겠죠. 여기서 덩치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줄일까요? 뼈를 녹여요? 심장을 멈춰요? 피를 마르게 해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줄이려고 하겠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줄일 때에 내 몸뚱아리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방과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을 줄였으면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를 냅니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줄일 거예요.
내 주위는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공급하지도 않고 걸핏하면 굶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은 아껴둬야죠. 그러니까 근육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육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가장 많아요. 에너지 공장을 잃게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겠죠.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끝냈어요. 영원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이어트 전보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이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에너지가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굶는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최소한 기초대사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칼로리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내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근육 운동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로 몸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나의 기초대사량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대사량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대사량 구하는 공식은 본문에 자세히 써놓을게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 오늘 내용이 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